공식은 내가 만들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몇 초 만에 푸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수학 문제도 한 가지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이 세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네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사고력이 커지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초격차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부터 수학 초격차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학부모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직업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한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인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수학이라든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즉 선행 수학을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선행 수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는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념을 확장하면서 선행으로 수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금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선행 수학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되고 있을 거야 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요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선행을 하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이 춤을 멋지게 추고 있는 것과 다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행 수학을 하는 학생들은 멋지고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멋지고 똑똑한 학생들이 더 크게 확장하고 자신의 수학적 사고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선행 수학을 함으로써 그 가야 될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선행 수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선행 수학을 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또는 자기 눈높이에 맞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수학 공식을 대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면 그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수학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수학 공식을 또 유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은 내가 만들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유도하면서 수학적 사고는 엄청나게 길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수학은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몇 초 만에 푸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문제라도 1시간, 2시간 걸려서라도 푸는 것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해결하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답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은 시간을 관점에서 솔루션을 해결하고, 거리가 중요한 사람은 거리 관점에서, 비용이 중요한 사람은 비용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을 것입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도 한 가지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공식을 사용하되 이 공식을 유도하고 증명할 줄 아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제곱 빼기 199제곱이 있을 때 이 숫자를 알려달라라는 문제가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또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200이고 여기도 200인 정사각형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199라면 요 정도라고 치고 여기도 199가 되겠죠. 여기도 199가 되겠죠. 그럼 물론 여기의 거리는 1입니다. 여기의 거리도 1이고요. 200이 되기 위해서는 1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파란색 정사각형에서 빨간색 정사각형을 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넓이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 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요렇게 세 가지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99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대한 넓이는 1번은 199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1cm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이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1번과 같은 여기서도 199cm고 여기도 1cm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9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넓이가 200이 되고 또 200과 199를 더하면 399라는 넓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번 방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공식이라든지 어떤 수식에 대한 증명은 없었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200제곱 빼기 200 빼기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빼기 b의 제곱은 우리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이 수식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그냥 우리는 사용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고 여기를 거리가 a, 여기도 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정사각형을 다시 하나 그려볼 건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요 길이가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요 길이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가 되죠? 물론 a 빼기 b가 되죠. 요 길이도 뭐가 되죠? a에서 b를 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수식의 a 빼기 b의 제곱은 요 넓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넓이, 이 노란색 넓이는 사실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요 파란색 넓이에서 우리는 요 넓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는 한 번 더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한 번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파란색 넓이는 바로 뭐가 되죠? 정사각형 A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뭐가 되죠? 요거는 B고 여기는 A입니다. 그러니까 요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뭐가 되죠? 여기까지는 A가 되고 여기는 B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입니다. 하지만 요 안에서 A제곱에서 요 두 개를 빼주면은 중복적으로 이게 한 번이 더 들어갔죠. 왜냐면 이렇게 한 번, 요렇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이렇게 한 번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요 넓이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B고 B니까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A제곱에서 AB를 빼주고 두 번 빼주고 요 길이, 요 넓이가 되겠죠? 두 번 중복적으로 뺐으니까 우리는 한 번은 B제곱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수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B, 여기 2AB가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제곱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고 나서는 요 값에 대해서 금방 결과가 나오고 그 값에서 빼주면은 마찬가지로 399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이제는 199 더하기 1의 제곱에 빼기 199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수식은 우리가 또 많이 보았던 수식으로 공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199는 A, 1은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수식을 사용하기 전에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또 안에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A가 되겠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A고 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A고 요 길이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전체의 넓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1번, 그 다음에 요 부분 2번, 요 부분 3번, 요 부분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모두 A이기 때문에 A 제곱이 넓이가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는 A, 세로는 B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인 AB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세로가 A고 가로가 B이기 때문에 넓이는 AB가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모두 B이기 때문에 4번은 B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1번, 2번, 3번, 4번을 더해진 값이기 때문에 여기 A제곱이 1번, 2번과 3번을 더해서 2AB가 나오고 그리고 B제곱이 4번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는 200, B가 199라고 했을 때 A제곱 빼기 B제곱은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우리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림으로 증명을 해보면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길이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사각형은 이제 요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b가 되겠고, 그럼 물론 요 길이는 뭐가 되죠? a 빼기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전체가 a였기 때문에 요 길이는 a 빼기 b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파란색 정사각형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이 노란색은 크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 2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1번과 2번이겠죠. 1번과 2번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쪽으로 2번을 한번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요 거리는 b이기 때문에 요 거리는 b가 되죠. 마찬가지로 요 거리는 a 빼기 b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빼기 b인 똑같은 세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직사각형이겠죠. 이 직사각형은 가로는 어떻게 되죠? 요 a와 b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a와 b를 더한 거, 세로는 a 빼기 b입니다. 여기 a 빼기 b.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라고 수식을 사용하고, 이 수식도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죠? 200 더하기 199 곱하기 200 빼기 199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399가 나오고, 곱하기 얘는 1이니까 결국에는 399가 이 전체적인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고,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모든 공식을 다 우리는 증명하고 유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공부하는 것도 앞서 얘기한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더가 될 것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외워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마냥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 문제가 어디에 서 있고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쳐다보고 해석하고 이 문제에 최적화된 솔루션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단순 코드와 전혀 다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공부하면서 지향해야 될 점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기술 관점, 사용자 관점, 비즈니스 관점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설계도 UI, UX 디자인을 진행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우리는 개발에 접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자, 공과대, 이과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과적, 심리학적인 역량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리고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또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마인드도 역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키텍트는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화된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아키텍트가 돼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예제를 통해서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런 또 코딩이랑도 연결해서 우리가 코딩을 공부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사고력이 커지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초격차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빨리 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 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지 차근차근 생각해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하게 바라보자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한쪽 방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하게 바라보면 다양한 솔루션이 생각나고 이 관점에서 또 창의적 사고가 확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식을 사용하되 증명하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을 그냥 공식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어 있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학의 초격차를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코딩 공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수학이라든지 코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메이키 코딩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양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